월요일엔 롯데하고. 아 근데 그게 역시나 되게 좋았던 건 제 예상대로 딱 흘러갔지 않습니까? 예, 롯데 야구라는 게 흐름대로 흘러갈 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게 만약에 흐름대로 흘러가지 않고 막 스윕을 당한다든지 막 패배가 이어졌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롯데는 후반기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적당하게 3승 3패, 예상대로 LG와는 2승 1패, 기아와는 1승 2패, 그렇게 3승 3패로 저번 주 롯데는 굉장히 적당한 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기아와의 3연전을 스윕을 당했을 경우에 두산이 그전 경기를 이기고 우리와 화수목 경기를 열 거기 때문에 좀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뻔했다.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뭐 일단 제 예언은 분명히 맞았고요. 예언? 뭐 예측. 예. 뭐 또 되게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뭐 3승 3패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아와 LG의 승패를 맞췄다는 건 역시 좀 자랑스럽다. 자랑할 건 아니지만 첫 번째 경기부터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이제 LG와의 경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 예측은 어느 정도 적정을 해서 전 데이비슨이 굉장히 잘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LG와의 경기에서는 6이닝 동안 2점밖에 실점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딱 하나 아쉬운 건 1회에 맞은 홈런이었죠. 그 바람이 조금만 더 이쪽으로 불었어도 파울이 됐을 거고, 예, 폴대 딱 맞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때 꼬였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찌됐건 그 1회에 맞은 홈런 이후에는 그 데이비슨은 좋은 투구를 계속 해줬고요. 롯데 타격이 이제 좀 어려웠죠. 롯데는 좀 느린 공을 던지는 투수, 빠른 공을 던지는 투수, 이런 극단적인 투수들한테는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급 투수들한테는 굉장히 강한데 에이스급 투수들한테는 조금 약한 면이 있다. 이걸 빨리 극복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찌됐건 또 뭐 엘 골라시코는 딱 그게 있습니다. 엘 골라시코를 볼 때 LG든 롯데든 실책을 하는 팀은 집니다. 그래서 그거 좀 유심히 보거든요. 어느 팀이 실책을 하나. 이 경기는 좀 롯데가 실책을 큰 걸 했죠. 그게 번트 실패였어요. 무사 1, 2루에서 김동혁 선수의 번트 실패가 더블 플레이를 당하면서 이 경기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경기로 흘러가 버렸다. 조금 아쉽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패배했어요. 패배했고 그 번트 실패는 엘 골라시코의 또 하나의 하이라이트를 찍었다. 그런 식의 번트 실패를 실제 경기에서 보기가 쉽지 않거든요. 생각해보시면 그런 식의 번트 실패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LG 빠따가 생각보다는 약하다라고 첫 경기에서 느꼈어요. 그래서 아 진짜 2승 하겠구나. 이 정도 빠따 앞에 뭐 롯데가 크게 질 것 같진 않다. 그리고 LG는 이제 DTD가 시작되지 않나. 왜냐하면 이 첫 경기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 LG는 굉장히 약하게 느껴졌거든요. 기억나시죠? 올 시즌 초 시작할 때 롯데 한때 2패로 두들겨 팰 때는 막 15점, 13점 엄청 나빴다고 보여줬어요. LG가 DTD의 가능성이 있다. 후반기 이후에 LG 어디까지 떨어질지 또 구경하는 것도 약간 야구의 재미가 아닐까. 어찌됐건 롯데 위주 LG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이 방송은 LG 팬은 안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LG는 DTD.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롯데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나는 경기였어요. 예. 간부아라는 새로운 에이스가 158km를 보여주면서 롯데 팬들을 신나게 만들었죠. 그 임창규 선수가 굉장히 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구는 130대 후반, 커브가 90km까지 던지더라고요. 그 엄청난 격차, 40km 정도의 격차를 어찌됐건 잘 극복해내면서 롯데가 승리한 경기. 그리고 롯데 승리 공식이 그대로 이어졌어요. 레이에스가 안타 치고 나가면 전준우 홈런을 치는 그런 방식. 레이에스가 못 치면 롯데는 굉장히 흔들흔들거립니다. 어찌됐건 레이에스에 너무 의존된 듯한 느낌을 조금씩 풀어주는 건 중요한데 요번에 또 그런 지점들이 풀린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괜찮은 한 주였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기에 역시 똑같았죠. 엘 골라시코의 법칙, 에러를 하면 진다. LG 신민재 선수의 그 알까기, 저는 거기서 LG가 졌다고 생각해요. 그 신민재가 잘 잡아냈고 더 이상 점수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였는데 알을 까주면서 점수를 더 주게 됐죠. 좀 어이없는 실수였다. 이건 솔직히 너무 어이없는 실수라서 완벽한 에러였고, 엘 골라시코에서 에러가 나오는 팀은 무조건 진다. 네. 재미있는 거는 이 경기의 마지막이었어요. 김태형 감독이 또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완전 셧아웃 시키고 싶은 5대0에서 9회 말에 정초론을 내보냈습니다. 아 굳이 5대0으로 그냥 끝내려고 하는 거구나. 1, 2점 더 줘도 되거든요. 솔직히 5대0 정도의 경기에서는 이기려고 하는 투수 투입을 마지막에 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뭐 김강현이라든지 그런 투수를 내보내서 정철원이나 뭐 김원중을 좀 세이브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이날 경기에서 김원중을 꺼내는 바람에 나중에 꼬이는 경우가 생겼죠. 자, 그러면은 이날 경기에서 이제 김원중까지 안 냈다면 기아와의 경기, 첫 번째 경기를 롯데가 내주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마지막 김태형 감독의 고집이었습니다. 뭐, 설마 김원중의 세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예, 뭐 어찌됐건 5대0 상황에서 LG는 경기를 포기했어요. 제구도 안 되는 고조신은 내보내고 직구만 던지게 만들었다든지 선수들을 좀 바꿔준다든지. 근데 굳이 정철원을 내보내서 9회 말에 셧다운을 시키려고 한 그 욕심이 발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에 이게 김원중까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린 거죠. 조금 아쉬웠다, 그 부분은. 그리고 마지막에 LG와 롯데의 2대0 경기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 이런 경기를 롯데가 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좀 그 짜릿함을 느꼈다고 해야 되나? 롯데 경기에서 가장 나오지 않는 게 상대방의 0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G를 오히려 세 번째 경기에서 한 점도 주지 않는 0점 경기로 만들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8회에 2점을 내면서 롯데가 승리하게 되죠. 좀 놀랐습니다. 예. 이 두 경기에 전준우 선수의 큰 활약이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 레이에스가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물론 볼넷 2개는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준우 그리고 정훈 뭐 이런 좋은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면서 정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난번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역시나 지금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정훈이 좋은 활약을 해줬고 예, 굉장히 롯데답지 않은 승리였다. 크게 이기지도 못했고 근데 여기서 이민석과 최준용이라는 굉장히 좋은 조합이 만들어졌고요. 최준용을 이날 경기에서 좀 많이 던졌어요. 이게 또 나중에 좀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이민석의 좋은 투구 6과 3분의 2이닝 동안 4피안타 무실점. 이민석은 갈수록 좀 좋은 투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원중이 세이브를 올리면서 2대0의 깔끔한 승리. 롯데 경기답지 않은 승리. 예, 좀 깔끔했다. 그렇게 2승 1패를 했고 그리고 금요일 경기에서는 이게 지옥의 경기가 펼쳐지죠. 아마 금요일 경기를 보신 분들 기아와의 첫 번째 경기죠. 보신 분들은 좀 짜증이 막 엄청 올라오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 기아는 스윕을 할 수도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를 보면서 이렇게 막 온몸에 땀이 났어요. 야, 이거 스윕당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 5대7의 경기는 솔직히 되게 롯데스러운 경기였기도 하고 반대로 기아스러운 경기였다. 기아의 홈기세에 밀려버린 것 같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롯데가 뭐 처음에 8회까지 7회까지 2대2로 비기고 있다가 8회에 3점을 내죠. 정말 재밌게 3점을 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아쉬운 건 한두 점 정도 더 냈으면 했는데 어찌됐건 3점을 내면서 석점 차로 앞서 나갔고 하지만 8회에 최준용 선수가 올라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LG 경기에서 최준용이 그 전에 승리를 차지하면서 1과 3분의 2이닝을 던졌단 말이죠. 그 전 경기에서 던졌고요. 이 경기는 김원중을 쓸 마음이 없었던 경기예요. 기억나시죠? 김원중 아예 나올 준비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 전에 만약에 셧다운 시키려고 5대0에서 굳이 막 그렇게 하지 않고 편안하게 5대1 정도로만 이겼다면 이 경기에서 김원중이 나올 수 있었을 테고 8회 2사 이후에 그 김원중이 나왔다면 5점씩이나 주지는 않았을 것 같다. 조금 아쉬운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이거 롯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기아가 기아다운 경기를 했다. 이게 되게 기아스러운 경기는 기아 경기 많이 안 보셔서 모르겠지만 기아 같은 경기였어. 기아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많이 이겨왔습니다. 이 경기를 보면서 큰일 났다. 에? 아, 큰일 났네. 그래서 정말 수입당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이제 토요일날 경기는 정말 이게 리뷰를 하고 싶지도 않아요. 거의 개박살이 났고 좀 아쉬운 건 그 개박살이 난 주인공이 박세웅이었다는 거죠. 근데 또 그나마 다행인 건 이게 이제 박세웅의 마지막 등판이었고 전반기 그 뒤에는 좀 쉬는 시간이 있다라는 게 그나마 좀 저한테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박세웅 선수가 이렇게 개박살 남으로써 자신의 투구 패턴이라든지 이미 좀 박세웅의 투구 패턴이 읽힌 게 아닌가. 박세웅 선수가 올 시즌 들어서 가장 많이 되는 게 스트라이크를 잡으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패스트볼로 들어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걸 이미 다른 팀들이 다 깨닫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박세웅이 이제 후반기부터는 조금 더 저는 개인적으로 박세웅의 커브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커브 위주로 좀 투구를 하는 게 어떤가 라는 좀 아쉬움이 생겼고 이 경기는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엄청 힘든 경기였습니다. 롯데 팬이 보기에는. 한 가지 좋았던 점은 잘 포기했다. 김태형답지 않게 벌어지니까 포기해 주더라고요. 그 포기해 주는 거 또 이제 기아 쪽에서 느꼈는지
6회 이후부터는 기아도 뭐 특별히 공격 강하게 하지 않고 0점으로 빨리 끝내주는, 또 서로 간의 어떤 약간 메이저리그의 그 냄새가 나는, 서로 약간씩 포기해주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13대 0으로 끝나서 다행이죠. 만약에 김태형이 아득바득 우겼으면 한 18대 0 뭐 이렇게 갔을 수도 있는데, 김태형도 포기했고 선수들도 싹 바꿔줬고 다음 경기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태형답지 않다, 롯데답지 않다, 그런 경기였는데, 어쩌면 그랬기 때문에 일요일 경기는 또 롯데가 이기면서 수입을 벗어난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일요일 경기는 사실 기아의 입장에서 수입이 좀 탐날만도 했는데, 좀 봐준 경기, 봐줬다기보다 꼭 굳이 이기려고 하지 않았던 경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선수들의 플레이에서 좀 느껴졌고, 왜냐하면 감독이 김공국이라는 그 대체 투수를 내보내면서 선언한 거거든요. 오늘 경기는 꼭 굳이 이기지 않아도 돼. 그러면 선수들도 그걸 약간 느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뭐 어찌됐건 뭐 롯데가 잘해서 이겼다라는 것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만, 사실은 이제 기아는 좀 이 경기에서는 굳이 뭐 이렇게 미친 듯이 막 체력을 써가면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솔직히 올라인가 하는 그 투수가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내보내지 않고 다음에 있을 하나전을 그냥 예상한 것 같아요. 하나전에서 2승 1패를 해야 된다, 혹은 한 경기라도 잡아야 된다. 이범호 감독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하나는 이미 1위를 확정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 시리즈에서 좀 편안한 야구를 할 겁니다. 거기서 기아가 좀 운 좋으면 2승 1패 내지는 수입도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이범호 입장에서는 약간 승부를 건 거죠. 롯데 경기는 2승 1패 정도 하면 됐고, 운 좋아서 1월날 이겼으면 이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5대2로 승리하게 돼요. 이 경기는 마지막에 또 김원중이 잘 마무리했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롯데가 추구해야 되는 방향성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사실 5대2로 승리했다, 이게 롯데한테 좀 드문 일이거든요. 크게 이기든지 아주 작게 이기든지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요. 이 3점 차로 이긴다라는 건 야구에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노멀한 승리거든요. 제가 항상 제 주변 분들한테 말하는 게, 롯데는 노멀하게 이기는 거에 대한 방법을 좀 잘 모르는 것 같다 했는데, 일요일날 경기는 롯데가 롯데스럽지 않게 노멀하게 5대2로 이기는 경기였다. 경기 내용도 굉장히 노멀했다. 평범한 승리, 이게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일요일날 평범하게 이기면서 더더욱 다음 마지막 남은 3경기 두산과의 경기를 좀 기대하게 만들어주면서 끝난 경기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번주에 총체적으로 보자면 3승 3패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았지만, 안에 내용을 깊숙하게 보면 롯데답지 않은 패배, 롯데답지 않은 승리가 끼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오랫동안 롯데 야구를 봐오던 사람들로서는 이 롯데가 이렇게 이길 수도 있구나, 2대 0이라든지 5대 3, 그 두 개는 롯데답지 않은 승리였고, 13대 0 역시도 롯데답지 않은 패배였다. 물론 뭐 첫 경기에 뒤집어진 건 또 롯데다운 패배, 기아다운 승리였지만, 이 경기는 기아가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기세가 막 미친듯이 몰아치니까 롯데 애들이 막 당황한 게 느껴졌어요. 그 이외의 경기들은 좀 되게 특별한 경기들이 몇 개 있었다 라는 건 중요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LG한테 2승 1패로 플러스 1, 기아한테는 1승 2패로 마이너스 1, 그래서 0 승차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잘 버텨냈고, 결국엔 뭐 어찌됐든 2등으로 마무리 지었으니까 두산하고는 1승 2패를 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시즌은 아마도 2위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느낌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 리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두산과의 3연전이에요. 첫 번째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비. 이 세 경기는 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 사직에서의 세 경기인데 다시 사직으로 돌아가서 세 경기를 하게 됩니다. KBSN 스포츠에서 중계하게 되고, 저 개인적으로는 박용택이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있지만, 어찌됐건 뭐 KBSN에서 세 경기가 중계 방송 될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첫 번째 경기에 롯데의 간보아가 나오기 때문에, 근데 약간 걱정되는 지점은 간보아의 부상 이야기가 좀 들려오고 있어요. 좀 그래서 일부러 간보아를 뺄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는데, 김태형 스타일상 간보아를 빼면서 그런 모험을 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간보아가 나오면 뭐 어찌됐건 두산과의 첫 번째 경기는 롯데가 잡을 가능성이 높은데, 두산이 하필이면 8대 7로 이렇게 좋은 기분으로 이제 3연전을 맞이한다는 점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첫 경기를 잡아내면 이 경기는 수입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입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2승 1패, 굳이 뭐 돈 내고 예상하라면 2승 1패 안전하게 롯데가 2승 1패를 할 가능성이 높다. 1승 2패나 뭐 롯데가 수입당하거나 이런 일은 안 일어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입 아니면 2승 1패다. 오래간만에 곰국을 따뜻하게 끓여놓고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를 준비하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후반기에는 외야에 약간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황성빈이 돌아올 거란 말입니다. 황성빈, 김동혁, 그리고 누구지? 하여튼 3명이 이렇게 바글바글거리는 외야가 돼요. 거기다 나중에 윤동희까지 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외야가 너무 바글거립니다. 그러면 롯데 입장에서는 좋아요. 그 레이에스를 대타로 빼는 방법이 있죠. 지명타자. 레이에스 지명타자로 빼고 외야에 3명을 다 두는 초강수를 둘 수도 있습니다. 김동혁, 장두성, 장두성이 했군요. 죄송합니다. 장두성 다쳐가지고 막 그랬는데 장두성 이름을 잘 못 외웠다. 죄송합니다. 장두성, 김동혁, 황성빈, 이 3명의 미친 듯한 수비, 외야 수비 좀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 정도는 보고 싶어요.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번트 실패를 한 김동혁 선수가 나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롯데가 한 번 정도 미친 척하고 3명 다 쓰고 레이에스를 지타로 돌려서 레이에스 체력을 좀 아껴줘 보는 건 어떤가. 요즘 레이에스 외야 수비 너무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좀 쉬게 해주는 겸 레이에스를 한 달까지는 못하겠지만 1, 2주 정도는 지명타자로 쓰면서 이 3명의 외야 수비를 던져놓고 나중에 윤동희가 돌아올 때까지 셋을 갖고 확인해보는 상황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김동현 선수는 조금 더 열심히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김동현 선수와 장두성 선수가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황성빈 선수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황성빈 선수가 돌아와서 제 모습을 잘 못해준다면 이분으로 조금 더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롯데는 이 황성빈, 장두성, 김동현 이 3명의 선수 어떻게 쓰느냐, 이 선수 중에 누가 다시 2군으로 내려갈 거냐, 이게 되게 후반기 첫 번째 시리즈의 시리즈 분위기를 좀 잡는 게 아닐까 싶고요. 정말 김동혁, 장두성, 황성빈이 외야에 다 서는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제가 정수빈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너무 잘해요. 정수빈 3명이 외야에 있다고 생각하면 아우 끔찍할 것 같아요. 상대팀 입장에서. 어찌됐건 이와 두 번째 이야기를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첫 번째 예측은 다 맞았다. 그 두산전은 수비, 전 수비 한번 예상해봅니다. 1승 2패는 없어요.